그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윤서는 그렇게 말하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 민호가 젊은 여자와 함께 사라진 날, 집안엔 정적만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카드 명세서와 압류 통보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냉장고엔 반찬 하나 없고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휴대폰은 쉼없이 울렸습니다. 남편 관리도 못하는 게 며느리냐?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흘러나왔습니다. 윤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손끝이 떨리고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선 눈물이 아닌 굳은 결심이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윤서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이 밝자 집 앞에는 채권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고 마당을 발로 밟으며 소리쳤습니다. 윤서는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닫고 안쪽에서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통장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반지를 빼서 손바닥에 쥐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끝에 남았지만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야죠. 오랜 시간 억눌린 분노가 식은 재처럼 가슴에 깔렸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문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떠나며 남긴 집,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분주했습니다. 윤서는 허름한 점포 하나를 계약하며 사인을 했습니다. 주인은 이 자리 장사 안 돼요. 후회하지 마요. 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손에 든 종이 한 장을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새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시장의 불빛이 꺼질 때까지 윤서는 가게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혀도 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일뿐이죠. 그녀는 그렇게 속삭이며 불을 껐습니다. 불빛이 꺼지고 방 안엔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뭘 안다고 가게를 해? 처음 만난 상인은 그렇게 말하며 윤서를 흘겨봤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엔 불신이 섞여 있었어요. 윤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낡은 칼을 쥐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손끝은 얼었습니다. 그녀는 쌀포대 위에 앉아 물을 다듬었어요. 칼끝이 손을 스쳐 피가 배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 하나 없는 오전 내내 윤서는 반찬통을 정리하며 메뉴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의 말을 유심히 들으며 어떤 반찬이 필요한지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라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집중했습니다. 점심 무렵 처음으로 노부부 한 쌍이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김치 맛이 괜찮네. 노인의 한마디에 윤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반찬 몇 가지가 팔려나갔습니다.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익은 미미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값진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엔 시장 상인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미쳤나 봐. 새벽마다 나와. 그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게 앞을 쓸며 조용히 말했다. 해야죠. 이게 제 일인데요. 그날 밤 그녀는 손끝의 상처를 바라보다 천천히 붕대를 감았습니다. 며칠 뒤 시장 입구에 붙은 작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체 도시락 주문 모집. 윤서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불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게 이름이 뭐라고요? 윤서 반찬입니다. 전화는 짧게 끊겼지만 그녀는 바로 메뉴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반찬통을 들고 식당 골목을 돌았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홍보 전단을 쥐고 다른 손으론
트럭 문을 닫았습니다. 새벽의 바람이 차가웠지만 얼굴엔 단단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의 눈빛에는 참음보다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게 불을 끄고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새벽부터 굵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윤서는 비닐 우비를 입고 트럭 짐칸을 확인했습니다. 도시락 상자가 빽빽이 쌓여 있었고 김이 서린 창문에 손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물방울을 닦고 트럭 문을 3개 닫았습니다. 오늘은 첫 대형 납품일이었습니다. 시장 상인 몇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러다 미끄러져 다칠걸. 윤서는 아무 말 없이 트럭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도로는 미끄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오직 도착 시간만 계산했습니다. 도착한 창고 앞에는 대기업 로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윤서의 트럭은 그 사이에 조용히 멈췄습니다. 담당자는 냉담하게 물었습니다. 납품 리스트 맞죠?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하나씩 내렸습니다. 손에 묻은 비와 기름이 뒤섞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무게 때문에 팔이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자를 내리고 나서야 담당자가 한마디 했습니다. 생각보다 정리 잘했네요. 그 말에 윤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트럭 안에서 젖은 머리카락을 묶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함보다 확신이 더 짙게 비쳤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녀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SNS 영상이 화제입니다. 반찬가게 사장님의 열정. 누군가 빗속에서 그녀를 찍은 영상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납품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습니다. 윤서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장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손끝엔 물집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게 불을 밝히며 속삭였습니다. 이 비는 나한테 행운이에요. 그녀는 젖은 앞치마를 걸고 조용히 다음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윤서의 이름은 이제 식품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새로 지은 사옥의 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쳤어요. 직원들이 줄지어 출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대표이사 윤서라는 명패가 반짝였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누군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윤서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누구죠?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입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 끝 낡은 셔츠 차림의 민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희끗했고 신발은 닳아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버리고 떠난 남자가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만 도와줘. 윤서는 무표정하게 바라보다가 손짓했습니다. 회의 중입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와 그를 부드럽게 끌어냈습니다. 민호는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도 잡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며 그의 얼굴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윤서는 한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다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잠시 떨렸지만 곧 평온해졌습니다. 그녀는 문 옆에 걸린 사진을 보았습니다. 작은 반찬가게 간판. 그 속엔 비를 맞던 젊은 날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정 회장님께서 곧 도착하십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후회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엔 오직 한 문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이 내가 설 자리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새로운 계약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사인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빗방울이 다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서는 커피를 내려 창가에 놓았습니다. 밖에서는 민호가 멀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멎은 사무실 안 오직 시계 초침만 흘렀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서류철을 정리했습니다. 무너뜨리는 건 순간이지만 세우는 건 평생이었습니다. 회사의 로비에는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윤서가 서명할 대기업 인수계약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대가 중심이요. 윤서는 차분히 악수를 나누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론은 시장 반찬가게 출신 대표, 유통업계 신화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 순간 경호팀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름이요? 민호라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지쳐 보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윤서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올리세요. 단 5분만. 문이 열리자 초라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허름한 구두를 질질 끌며 다가왔습니다. 눈밑은 퀭했고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윤서야, 나 좀 살려줘. 그 말은 간절했지만 무게가 없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엔 연민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회사입니다. 개인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한때는 우리였잖아. 보안 요원이 다가왔고 윤서는 짧게 손짓했습니다. 내보내세요. 정 회장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누구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였습니다. 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서명뿐이요. 윤서는 펜을 들어 단호하게 서명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터지며 환호가 터졌습니다. 민호는 건물 밖 계단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윤서가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향해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다시 걸었습니다. 윤서는 새벽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신사업 보고서가 정리되어 있었고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정 회장은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 업계는 당신 거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전국 매장 순회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윤서는 직원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반찬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였지만 표정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성공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해야 오래 갑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비서가 다급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뉴스 좀 보셔야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떴습니다. 민호, 불법 대부업 연루 혐의로 구속. 윤서는 잠시 숨을 고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기자들은 그의 몰락을 비극적인 전 남편의 최후라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만 입술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정 회장은 곁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윤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끝난 사람입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창밖엔 잿빛 하늘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집무실 불을 늦게까지 끄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허름한 시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녀는 그 사진을 손끝으로 눌러 책 속에 넣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연 씨가 연락했습니다. 민호 씨 사건 때문에. 윤서는 짧게 말했다. 관심 없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렸고 도심의 불빛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닫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서류 더미만이 그녀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불빛이 꺼지고 방 안엔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윤서는 새로운 브랜드 런칭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건강 반찬 브랜드 바른식의 첫 시식회 날이었죠. 대형 유통관 입구엔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윤서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진심으로 만든 음식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고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행사가 끝나자 그녀는 직원들과 악수하며 웃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인터넷이 난리입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위생 문제 논란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경쟁사에서 퍼뜨린 거짓 영상이 순식간에 퍼지고 있었어요. 댓글엔 악의적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짜 청결, 진짜 돈벌이. 윤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정 회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소. 그러나 대중은 느립니다. 윤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바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원들은 걱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과정은 제 책임입니다. 오늘부터 전 제품을 전수 검사하겠습니다. 그녀는 거짓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된 사과는 냉소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조사 결과 조작된 영상으로 판명되었고 여론은 뒤집혔습니다. 대중은 다시 윤서를 지지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 회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서 더 강해지는군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잔잔히 번지며 다음 날을 예고했습니다. 윤서는 다큐멘터리 촬영 현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켜지자 조명이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화면에는 시장 반찬 가게에서 대기업까지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인터뷰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떠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윤서는 잠시 침묵하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편집용 모니터에는 젊은 시절의 윤서가 빗속에서 반찬을 나르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손을 모았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이 길이 나를 구할 줄은요. 조용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정 회장의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대표님은 강한 사람이라고요. 윤서는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 반지는 낡았고 빛이 바랬지만 한때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윤서는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창밖엔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한 그녀는 반지를 던졌습니다. 물결이 잔잔히 일며 반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